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늦어도 2025년도에 자 매출 1조에 블록버스트 확실하다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셀트리온 홀딩스가 442억을 들여서 11월 달에 주식을 취득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면서요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이제 하락을 했죠. 이에 비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장중에 16만 9,300원, 오전 10시 45분인데요. 결국 이제 17만 원대는 넘지를 못했고요. 아침에 이제 밑꼬리가 나왔고 오장에 이제 16만 7천 원대에서 좀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소폭 플러스권 16만 8,400원, 200원 정도 올랐고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400원이 빠져서 16만 8천원대로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봉상에는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 빨간 선 위에서 이제 태깅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단기 이제 추세 지표는 수요일부터 다시 상방향으로 바뀌어서 3일째 흐름을 타고 있는 어떤 모습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이 장대 연봉이 나타났던 이 자리를 일단 넘어가서 흐름이 견조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는 이제 오늘도 프로그램 쪽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들은 다시 또 매도로 들어갔고요. 그 개인들은 이제 꾸준하게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랜만에 소폭입니다만 그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늘은 살펴보면 다시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시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했고요. 보험도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었고 기타 법인은 이제 뭐 자사주 쪽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벤처라든지 기타 이제 이 기관에 속하지 않은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여기 제외되어 있는 게 이제 기타 법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법인도 뭐 여기 살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사주 매입이 여기 뭐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은 다시 일단 매도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좀 살펴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5까지 이제 꾸준하게 일단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외국계 쪽의 어떤 매수 흐름이 꾸준하게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상당히 밑단에서는 좀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크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 2,283주 중에서 12만 9,921주 그래서 플러스를 만드는데 자사주가 전체 물량 중에서 한 30%를 차지하면서 장중에 보면 이제 이런 밑꼬리들이 이제 뭐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 매수의 어떤 뭐 여러 구로 좀 볼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이 유성 이분은 이제 그 바이오 전문 그 기자입니다. 일반 뭐 기자가 아니라 바이오 쪽에 뭐 정통한 기자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 제약 산업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큰 하산 폭발이 터지기 직전이다. 조짐이 심상치 않다. 신약 기술 수출 성과가 국내 제약 산업의 대폭적인 어떤 대폭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요게 이제 2019년도에 원희목 이분이 이제 원희목 그 한국 제약 바이오 협회 회장입니다. 이 본래 이제 그 서울대 이제 그 약과를 졸업해서 약사회 회장도 하면서 뭐 국회의원 뭐 이력도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2017년도인가 여기에서 이제 이 그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을 하면서 연임을 계속하다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만두셨는데요. 상당히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압도적인 어떤 부분의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했는데요. 이분의 큰 어떤 매크로 뷰가 지금 이제 시기마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이제 글로벌 매출 1조를 넘기는 국산 신약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2024년이고 2025년도 거기에 진펜트라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예. 2030년도에는 매출 10조. 요것도 보면 셀트리온이 2030년도 12조가 되면 여기 넘어가는 그 제약바이오 회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35년도에 의약품 수출이 100조를 달성할 것이다. 그냥 이제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국내 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이 제네릭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량 신약, 복합 신약, 뭐 사실 2000년도 전에는 뭐 외국을 대상으로 특히 FDA를 대상으로 해가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15년도 한미약품을 시작을 해서 기술 수출했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개발해서 2013년도에 유럽에서 EMA 뭐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 성장에 주요한 축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삼상을 통해서 허가를 이제 받을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래서 자체 혁신 신약을 보유하는 어떤 단계까지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냥 자국에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매출 1조를 돌파하는 블록버스트 신약 1호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여기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뭐 내년도는 지금 회사에서도 한 6천억, 7천억 정도 생각하니까 2025년도에는 1조가 이제 넘을 것이 거의 뭐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요 어떤 이제 원희목 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전망했던 부분에 가장 맞아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또 한 번의 컨텀 점프를 해야 되는 매출단도 그렇고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같은 이제 진펜트라가 이게 도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룬다라고 하면 주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향후에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K바이오가 이제 100여 년 업력에 비해서는 지금 블록버스터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운데 아시아권에서 보게 되면 요게 좀 몇 년 된 자료입니다만 2021년도까지 보면 FDA 관련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도 두 개가 있어요. 미국은 뭐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4년 동안 66개, 유럽도 25개인데요. 한국은 하나도 없고 일본도 6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 신약 개발 기술 수준 격차를 보게 되면 미국이 뭐 세계 최고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이 한 90이고요. 일본도 이제 강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도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시장이 큽니다. 한국에 비해서 이제 중국 시장 규모가 지금 한 10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이제 글로벌한 어떤 이제 위치로 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지죠. 거기에 선봉장이 셀트리온이고 그 혁신신약의 주인공이 진펜트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셀트리온 홀딩스가 442억을 투여했어요. 장내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쪽에 이제 305억,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136억 정도를 이제 매입해서 442억. 매수한 어떤 이유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2년 전에 이제 23만 원대 매수했는데 2년 만에 지금 셀트리온은 한 15만 원대. 이렇게 매수하면 상당히 뭐
그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일단 매수를 해서 지분 확보를 했고요. 이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 자회사 지분을 현행은 이제 30% 넘게 보유해야 됩니다만 셀트리온은 이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지주사 체제로 도입했기 때문에 20% 이상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지분율이 20.06에서 20.18, 헬스케어는 24.29에서 24.41% 소폭 좀 늘었다. 이런 어떤 단계. 그래서 지배력이 좀 더 이제 강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결국 이제 이번 추심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날 때 반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수 청구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의 1차 합병 관련되는 간문은 지금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합병하고 이제 남아 있는 이 제약과의 어떤 2차 순차 합병까지 모멘텀으로도 주가로도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합병 이제 법인의 경우 매출 원가율 하락, 통합을 하게 되면 투자의 어떤 여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M&A,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의 어떤 볼륨단도 상당히 늘고요. 그동안 항상 이제 셀트리온의 생산 개발은 셀트리온이, 그 다음에 유통은 헬스케어다. 그래서 재고 논란, 뭐 일감 몰아주기, 회계적인 어떤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외국계라든지 항상 장기 펀드에서 매수를 좀 주저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잡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신규 매수가 합병 이후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또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장기 롱 자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쳐주는 게 결국 실적일 건데요. 이 진펜트라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신규 제품들이 기존의 어떤 가격 대비해서도 좀 높을 거고요. 신규 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볼륨도 압도적인 어떤 성과를 내년도에 보여준다면 장기적인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컨텀 점프를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장기 바닥권에서 2년 정도 지금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요 20만원 건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바닥 탈출이 나타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16만원 중반대 이 그 돌파 이후에 지지가 확실하게 된다 하는 말은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면 제일 심플합니다. 굳이 지지를 하긴 하지 않고 그냥 18만원, 20만원대로 빨리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게 가장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천천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지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 라인인 올해의 그 라인에서는 이 18만원대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 라인까지가 뭐 연말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뭐 중요한 또 가격 범위니까 이 흐름들이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내년 6월 달까지 꾸준히 주가의 어떤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